이 청와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청와대가 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 상대로 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상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지금 마스크를 이제 공적 유통을 통해서 유통망을 통해서 배급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통을 맡은 지오영이라는 업체의 조선의 대표가 김정숙 여사와 숙명 동문이다. 굉장히 친한 관계인 것처럼 묘사하고 거기에 지오영이라는 업체가 그래서 마스크 유통과 관련해서 특혜를 받아서 폭리를 얻고 있다. 이런 뉴스,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이 정색을 하고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마스크 유통업체와 김정수 여사 관련이 있다는 가짜 뉴스는 도를 넘어섰다. 매우 유감스럽다. 법적으로 원칙적 대응을 하겠다 하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윤 부대변인이 얘기한 그 가짜 뉴스에는 또 한 가지 그 김정수 여사와 관련된 얘기가 또 있는데요. 김정수 여사가 얼마 전에 그 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쓰고 나간 마스크가 일본 제품이다라는 주장이 또 사진과 함께 사진 분석과 함께 인터넷에 떠돌면서 굉장한 또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어서 이런 식의 가짜 정보들을 그냥 놔줘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내부적으로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는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님도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가짜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던데요. 근데 좀 사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과 다른 것을 주장했던 지호영의 경우에는 인천에 있는 인일여고를 나왔는데 숙명여고를 나온 것처럼 그건 뭐 대표가 직접 또 예.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예, 그런 것은 사실과 다른 걸 정말 가짜로 얘기한 거고요. 탁현민 자문위원 얘기한 것은 좀 다릅니다.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사에서 그동안에 자제를 해왔는데 특정 면을 부각시켜서 내용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에 기생충 이제 제작자들 감독들 청와대에 있을 때 웃는 장면이 어떤 언론에 잡혀가지고 나왔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자중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국민들은 기생충 다른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기생충 제작자들 환호하는 모습이 맞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보자면 그것도 아주 여러 번 연기하고 해가지고 했던 것인데 마침 그 화면만 잡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왜곡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앞에 사실과 다른 것을 퍼뜨리는 것하고 어느 장면을 강조해서 부각시키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게 관련 쪽에서 해명하면 될 일이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예, 뭐 탁현민 행정관 전 행정관 이야기를 한 것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짜 뉴스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네. 그렇게 도는 것도 탁현민 행정관은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청와대 해명으로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유튜브나 또 SNS를 통해서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도 늘 신경 쓰는 게 어떤 하나의 기사가 들어온다, 어떤 팩트가 전달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저는 SNS에 어떤 기사가 딱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요즘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날짜를 봅니다. 마치 지금 상황에서 이 기사가 딱 뜬 것처럼 보이는데 날짜를 꼭 봐야 돼요. 그러면 날짜가 한 달 전, 두 달 전 내지는 작년, 재작년 기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마치 그게 불거져 나온 것처럼 그래서 지금 뉴스인 것처럼 비춰진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 가짜 뉴스를 식별할 때 있어서 제 나름대로의 방법은 그렇고 원장님은 어떻게 식별하십니까? 가짜 뉴스를 일단은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SNS라든가 모든 것에 많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폭주가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 관심 있는 뉴스만 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흘러가는 걸 보면서도 사실로 인정해버리는 이것이 이제 낙인 효과인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특히 인터넷에서 지금 가짜 뉴스가 다른 말로 하면은 악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느 한쪽에서는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요소인데 이것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관심 있고 전후 맥락을 다 찾아서 봐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볼 여유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과학 문명, 특히 SNS라든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안감 클 때 예. 자칫하면 그런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느 측면을 부각시킨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사진까지 조작하는 것이 흔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른바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만났다는 사진이 저도 많이 봤는데 예. 저도 이상한 게 아무리 봐도 이만희 총회장이 올해 90세인데 저렇게 젊을까? 얼굴형도 완전히 다르고요. 예.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저 기사가 그건 가짜 주장인 예. 거고요. 사진 자체를 합성해서 만드는 딥페이크 같은 것이 요새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과 다른 뭔가 증거가 나온다면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워낙 많아가지고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회에서 입법적인 준비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는 결론 못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예훼손이라는 걸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자칫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어서 그런데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요. 가짜 뉴스를 식별하는 부분. 그런데 요즘 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예전과 뉴스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잖아요. 요즘은 자기가 믿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진짜라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는 진짜 정론이고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쓰레기 언론이고 기레기고 저는 요즘 SNS에서 참 가슴 아픈 게 뭐 기자들이 또 주요 언론사의 모든 기자들이 열심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너무나 이 기레기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는 게 참 가슴 아파요. 정말 현장을 취재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취재를 하고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그중에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쉽게 예단하고 계시는 것들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새 그 종교 집단 관련해가지고 맹목적으로 믿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타까운 게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지 않고 믿고 있고 다른 합리적인 의견이 들어와도 배척한 이런 풍토 정말 최근에 지금 종교 집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조금 한번 성찰해볼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 문화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흑백 논리라든가 진영 논리가 이제 상당히 강하고 특히 뭐 지역주의라든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 보수와 진보의 어떤 간격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한테 조금 불리한 것 있으면 그 상대편에서 그것에서 증폭시키고 더 확산시키는 특히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치의 어떤 갈등, 지역 갈등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각 개인들이 보면은 참 선량한데 이것을 집단화하고 익명성이 들어가면 상당히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대 어떤 SNS 그리고 정보 시대의 여러 가지 암적인 존재라고 봅니다. 예. 가짜 뉴스는 뭐 누구나 경계해야 될 일이고요. 가짜 뉴스 만들어내는 분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BS를 비롯해서 많은 기자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여러분께 가능한 팩트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 특히 SBS만이라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제가 다른 언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건방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면서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권 코너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 이야기가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게 잘 전달돼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